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가격이 떨어진 상태 7,411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열심히 달렸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주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관련된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까지 이란에서 올라갔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내 비트코인 가격 프리미엄이 정부 환율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가격 프리미엄이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구라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던 그 환율 차이 때문인데요. 또 속았습니다. 이 암호화폐 판의 구라는 언제쯤 없어지게 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이 빨리 이런 미디어 쪽에서도 상용화가 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암호화폐 회사 중에 펀페어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갬블링,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까지 그들의 코인 및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12억 5천 번 정도 활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뎁 중에도 이 갬블링 뎁이 많은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사용 면에서는 이 미래를 잘 다져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영상 주제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네로 전수석 개발자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네로 트랜잭션을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익명성, 그리고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밀 보장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 기관 같은 데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의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사라질 운명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 여러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같은 곳에서도 익명성 코인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익명성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 라이트코인의 찰리리, 이더리움의 비탈릭 같은 경우도 이 익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익명성은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 중에 중요 요소라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자도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익명성 덕분에 은행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환전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에게 독립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 나라의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익명성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익명성이 없이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내 암호화폐 주소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 누구나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의 전 CTO가 암호화폐 관련 기술, 철학,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 나카모토닷컴을 정식으로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CEO, 머머리로 알려진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이 될 텐데 다음 1억 명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암호화폐가 관련된 게임을 하고 싶어서 혹은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또는 돈을 벌고 싶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간접적인 이유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사업 자금을 전 세계로부터 끌어모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2020년 말이 되면은 거의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를 그들의 사업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사람들의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굳이 암호화폐가 좋아서가 아닐지라도 결국은 이 새로운 기술에서 오는 편의성과 발전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윙클보스 트윈즈도 했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는 필수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암호화폐에 의해서 분산화가 가능해지고 그 일로 암호화폐가 존재의 의미를 발휘해서 개인을 엠파워먼트해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가까운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활용해가지고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페이 혹은 이제 구글페이도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접목이 될 수 있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분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2020년 올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은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자현금이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탐내는 디지털 금이자 친구이며 동시에 낯선 사람이나 적 규제 기관, 은행가, 사기꾼까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딱 들어보면 이 양반이 낮부터 반주를 한 잔 걸쳤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현금처럼 비트코인도 실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여러가지 활용도로 비트코인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코인시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친묵 세대가 소유한 68조 4천억 달러의 자산이 향후 25년간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로 이전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상당수가 국채, 주식, 부동산,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당량의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수 있는 근거 한 가지가 더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근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무려 577억 달러를 시장에 꽂아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찍어낼 때는 돈을 인쇄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돈을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산상에서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종이 지폐, 돈이 전산에 있는 금액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무한정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게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각국의 법정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 그와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세계 중앙은행들 역시 그들의 법정화폐의 미래에는 큰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은 이 당연히 수량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법정화폐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법정화폐를 더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은 법정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서 쟁여놓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CME 평균 일 거래량이 1920만 계약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 좀 헤쳐먹고 좀 나가라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복잡한 형태의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이 녹색 선 부분에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약 7,500불 정도, 7,400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위에 올라왔다가 못 견디고 아래로 다시 내려갔죠. 자, 근데 이 위로 올라온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위까지 올라가서 이 노란 선, 이 하락 채널 추세선 위에서 어떻게 아파트라도 한 채 구입해가지고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안착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추세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분석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네브라스칸 구너라는 트레이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7,500달러 선에서 약 한 달간 횡보 후 8,000달러 선을 회복할 것. 이는 매우 논리적인 분석으로 만약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월간, 주간 알트코인 서포트 레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뉴스BTC 역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미래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 갈등 때문에 비트코인에 많은 자금들이 몰리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고, 이 여세를 반감기 때까지 몰아가게 될 수가 있다라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정말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 때문에 다시 한번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희망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것을 로켓을 타고 떡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미사일 타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는데, 저는 전쟁은 정말 싫습니다. 전쟁 나게 되면 꼭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부디 긴장만 고조되고 전쟁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비트코인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포브스에 의하면 2020년 1월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오히려 지난해 6월보다 9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거래량이 낮을 때 시장에서는 가격 급변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왕이면 위로 튀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롱 상태를 봐서는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순순히 올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파이넥스 보시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91%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한번 확 누르면서 롱 뚝배기를 날리고 숏 포지션이 늘어나면은 다시 한번 확 올리면서 숏 뚝배기도 날리는 1타 쌍피해 전략을 다시 한번 구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똑같은 방식에 계속해서 거래되는 개미, 단 것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있으면은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인내심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360불을 지나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 올라가게 될지 떨어지게 될지 큰 움직임을 주의하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이 광고야말로 토마토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 밭을 일궈 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힘찬 월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